격이 형성되느냐. 이때 어떤 수리로 어떤 격이 형성되느냐. 그래서 그 격을 원형, 이종으로 수리로 나눠서 수리 사격으로 요거를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년은 어떻고 장년은 어떻고 말년노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삼국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성명학의 발전을 좀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성명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중국 성명학의 중흥의 정명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름을 바로 지면 바로 쓸 수 있다. 바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삼국 이전 시대는 성이 없었고 순수한 우리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이름을 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했다. 그런데 신라시대부터 35대 경동학 때부터 한자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통일 신라시대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보편화하였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성씨는 고려시대 귀족이나 관료들의 성씨를 사용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통일 신라시대 때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름을 지었지만 이름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발전한 건 언제다? 고려시대부터 이름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씨와 이름 짓는 방식이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완전히 한자식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자도 한자가 좋은데 우리 음이 안 좋은 게 있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한자가 좋은데 음이 안 좋은 거. 자, 이게 이름 참 좋습니다. 그죠? 두창이. 근데 뭐예요? 구두창이네, 구두창. 그래서 한자가 좋아도 이름이 안 좋은 게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또 이제 그래서 이름을 질 때는 그러면 이름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좋은 이름이다 그러면 어떤 걸 거야? 좋은 이름이다. 첫 번째는 일단은 어감상 타인한테 놀림을 받거나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든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돼야 되겠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더 금상첨화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름의 뜻도 상당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맞춰졌을 때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를 한다? 그 어려운 수리라든가 그 어려운 오행이라든가 그래서 서로 상극되지 않고 상생돼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공부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발전을 하였다라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명학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성명학의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리성명학.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로 따져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성명학은 송나라 최구봉이 된 사람이 81원도를 만들어서 성립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리에 의해서 기륭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수리성명학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성명학을 논할 때, 성명학을 따질 때 수리성명학은 가장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의 성명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름 자체에 그 내포되고 있는 기륭하복을 수치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성명 세 글자에서 각 두 글자를 조합을 해갖고 그래서 준, 분, 외운 이런 식으로 세 글자 획수를 모두 합해서 또 총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년기,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원형, 이정이 돼서 여선 유년기라든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이름 세자를 가지고 수리로 풀어서 그 사람의 기륭, 화복을 나타나는 것이 수리성명학이다. 또 여기서 사격을 가지고 이렇게 수리 사격 성명학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사격 성명학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리 성명학이라고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때 그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도 공통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한국 수리학은 1930년대 일본 사람 구마자키 캐노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랬죠. 구마자키 캐노라는 사람이 수리 성명학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용을 해갖고 요게 발전이 된 게 바로 수리 성명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수리 성명학을 뭘 갖고 한다고요? 한자 획수를 갖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자 획수를 각자 여기서 한자 획수를 나온 걸 갖고 숫자를 매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획수에 대한 숫자죠. 그래서 한자 요 자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은 수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음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7기는 양수라 그랬잖아요. 또 246810은 음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한자에서 나타나는 한자 획수에서 나타나는 요 음양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을 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수리 성명학은 그 중에서 다른 말로 음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음양 성명학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명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수리 성명학이다. 아셨죠? 다음에 오행 성명학. 그래서 용신 성명학이라고도 일부 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성명의 획수가 짝수인 경우 2468장 이런 경우에는 음으로 보고 1357은 양으로 보는데 성명에서 음양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맞춰서 가고 있는 게 오행 성명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수리 성명학하고 또 요즘 들어와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소리 성명학이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요즘 들어와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6효로 이름 짓는 데는 거는 또 처음 보셨죠? 또 파자, 자성, 신살, 용신성명학, 주역성명학, 곡획성명학, 구성성명, 성격성명학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성명학을 짓는 종류예요. 이름을 짓는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3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짓는 사람하고 이름 짓는 사람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름 제일 잘 짓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뭐 누워 침뱉기라 그러나 좀 그런데 이름을 갖고 장명수를 다 다녀보면 거의 한 80%가 어디서 졌냐고 잘못 졌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 이름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분네들이 뭐 생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진짜 잘못 져서 그런지 뭐 양심적으로 그거는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대 뻥쟁이가 이제 내가 이름을 지으면 틀림없다. 내 이름은 정명, 바른 이름이다. 라는 그 이름 짓는 사람. 두 번째는 춤꾼. 댄스 올해 한 3년만 되내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댄스 최고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 보고 제일 잘 춘다고 그런대요. 제일 희소 가치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 춤대에 나가서 상장 주는 게 제일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원 관리 잘 됩니다. 춤 학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춤학원 선생은 춤을 가르치는 것보다 상장 잘 주는 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또 마지막 뻥쟁이가 뭐냐면 그 침 놓는 사람입니다. 내가 침 놓으면 겨들어왔다 서서 뛰어가. 그게 우리나라 3대 뻥쟁이. 이름도 그래서 각각 파동성명학 하시는 분들, 수리성명학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잘못됐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81 수리성명학 하는 사람이 파동성명학을 보면 또 다 의무행도 틀리고 좌우행도 틀려. 그럼 어디다 그 기준을 맞출 거냐는 얘기죠. 물론 각자 다 다르니까 다른 거로 하겠지만 자기가 오래 공부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줘야죠.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오행 성명학은 오행을 가지고 이제 오행의 음양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음양을 가지고 오행의 음양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성명학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육효 성명학은 육효 계상을 갖고 보는 겁니다. 육효 성명학은 운명이 순간적인 어떤 그 점을 치는 육효, 청룡, 주작, 구직, 등사, 백호, 현무 이거 뭐예요? 육수죠, 육수. 육효에서 나오는 육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동물을 빗대 갖고 장명하는 방목인데 이게 이제 주역 성명하고 같이 육효 성명학도 뭐가 된다? 괴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